자, 이 시간은 녹화, 아니, 학습 10타임,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4절 환매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매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의요, 실효. 1. 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였다가 그 권리를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여 대금과 매매 비용을 반환하면서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자, 요건 가로 열고 특, 종, 대기 가로 닫고 1, 2, 3, 4, 1.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여야 한다. 2번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환매 특약도 무효 취소된다. 3번 환매 대금은 원매매 금액에 매매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4번 기간 기간 쌍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다. 자, 큰 산모 환매권 실행 가로 열고 기간 내전체 가로 닫고 1, 2, 3, 1 환매권 행사는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2번 부동산의 경우 전득자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큰 4번 효과 가로 열고 반, 상, 비 가로 닫고 1, 2, 3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매도인은 환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번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3번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예상 단문 24입니다.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을 비교하시오. 20점. 1. 1.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로 열고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일종의 해제 조건부 매매라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가로 대법원 판례 대판. 자, 2번 재매매의 예약.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매도한 후 장차 그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의 부분에서 1 환매, 2 재매매의 예약이 있습니다. 자, 2번에 크니모 동일점.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은 목적물이 부동산과 동산과 같은 재산권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 큰 산모 차이점. 1번 민법 규정, 2번 계약의 종치성, 3번 대금의 동액성. 자, 차이점 1번 민법 규정. 환매는 민법의 규정이 있지만 재매매의 예약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 2번 계약의 동치성.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환매의 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큰 3번 대금의 동액성. 그냥 3번 대금의 동액성. 환매 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제590조 제1항 가로 닫고. 한편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0조 제3항 가로 닫고. 하지만 재매매의 예약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자, 4번 존속기간의 제한. 5번 등기의 가부. 1. 존속기간의 제한.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은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된다. 제591조 제1항 가로 닫고.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제591조 제2항 가로 닫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1조 제3항
하지만 재매매 예약은 존속기간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자, 5번 등기의 가부. 환매의 경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건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으나 제592조. 하지만 재매매 예약은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일반 예약 완결권에 따른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끝. 자, 2019년 기출. 자, 2019년 기출. 갑은 을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2일 자신의 1억 상당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후 2016년 5월 12일에 갑과 을은 엑스토지를 3년 후에 갑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은 가등기를 하였다. 갑은 2019년 5월 13일에 을에게 8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엑스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갑은 본 약정은 환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을은 재매매 예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과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고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20점. 자, 1번 문제의 제기. 1. 매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제출하고 가등기가 격려된 3년 후에 엑스토지를 갑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한 계약이 재매매의 예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번 환매를 주장한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큰 2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비교. 자, 아까 했죠. 1의 가환매 나 재매매 예약. 2번 차이점 가 민법 규정 나 계약의 동시성 다 대금의 동액성 라 존속기간의 제한 마 등기의 가부. 자, 큰 3번 사안의 해결. 1. 매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체결되고 가등기가 격려된 3년 후에 엑스토지를 갑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한 계약은 재매매의 예약에 해당한다. 2. 환매를 주장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끝. 자, 제3장 소비대차입니다. 제1절 소비대차 예상단문 25. 소비대차의 효력 가로 열고 효력 가로 닫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의 2 성립 3 소비대차의 실효와 특치. 1번 2번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2번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 특치. 그 다음에 큰 4번 대주의 의무. 1번 소유권 이전 2번 담보책임. 자, 2번의 담보책임에서 가는 이자부 소비대차 나 무이자부 소비대차. 그 다음에 큰 5번 차주의 의무. 1. 목적물 반환 의무. 가 반환 물건 나 반환 시기. 2. 이자 지급 의무. 끝. 이렇게. 자, 의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큰 2번 성립.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큰 3번 소비대차의 실효와 특칙. 1번, 2번. 1.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번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 특칙.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 큰 4번 대주의 의무. 1. 소유권 이전과 2.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1. 소유권 이전.
대주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등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그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598조 가로 닫고 담보책임. 자, 가번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제602조 제1항 가로 닫고 즉 대주는 차주가 선임 무과실인 때 하자 담보책임을 진다. 자, 나번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와 동일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제602조 제2항 가로 닫고 자, 큰 5번 차주의 의무 1. 목적물 반환 의무 2. 이자 지급 의무. 자, 1. 목적물 반환 의무 가 반환 물건 나 반환 시기. 가 반환 물건. 차주는 약정 시기에 대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과 동일한 동종 동류 동일한 종류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598조 가로 닫고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가용액으로서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한다. 제606조. 나번 반환시기. 반환시기를 약정한 경우 차주는 약정시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03조 제1항 가로 닫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 기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3조 제2항 가로 닫고 자, 이자 지급 의무 2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정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0조 가로 닫고 끝. 자, 2절 준소비대차 제 2015년 기출 준소비대차의 의, 성립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의, 요, 효. 자, 1번 의,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전 기타 대체물 지급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자, 2번 요건 가지합 기기합 성동일 기기합 아니야 이게? 1번 기존 채무가 존재할 것 2번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3번 기존 채무와 신채무가 유효할 것. 자, 합치로 성립한다. 합. 자, 요건 1. 기존 채무가 존재할 것. 민법상으로는 구 채무가 소비대차 이외의 금전 기타의 대채물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있으나 판례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자, 기존 채무가 존재할 것. 민법상으로는 구 채무가 소비대차 이외의 금전 기타의 대채물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있으나 판례는 구 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자, 2번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따라서 전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3번 기존 채무와 신채무가 유효할 것. 자, 큰 산모 효과입니다. 성동일. 1번 소비대차의 효력. 2번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 3번 소멸시효. 1번 소비대차의 효력.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기존 채무는 소멸하게 되고 신채무가 소비대차로 성립하게 된다. 2번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 가. 자, 준소비대차로 성립한 신채무는 기존 채무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므로 기존 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에 항변권 및 담보권이나 보증도 새로운 채무에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이에 반해 경계로 성립한 신채무는 기존 채무와 내용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4번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대판. 4번 대환 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가로 열고 대판. 3번 소멸시효. 준소비대차의 계약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끝. 자, 기본사례 30절. 자, 기본사례 37 논점 제시형. 갑은 병은행으로부터 1987년 4월 10일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변제기가 1988년 4월 9일이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인으로 을을 세웠다. 갑은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변제기의 원금 채무인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병은행은 변제기일을 1992년 4월 9일로 하는 5억 원의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 충당을 하였다. 1992년 4월 9일 갑은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병은 을에게 5억 원의 변제를 청구했으나 이에 을은 변제기일을 1990년 4월 9일로 하는 5억 원의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 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자, 논점 제시형. 1번 문제의 제기. 1. 신규 대출이 준소비 대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번 기존 채무에 없던 보증 채무가 신규 대출에서 면책된다는 의뢰의 주장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그 다음에 2번 큰 2번 준소비 대차. 1의 2 요건 가나다. 3번 효과 가나다. 가 소비대차의 효력. 나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 다 소멸시효. 큰 3번 사안의 해결. 1. 신규 대출은 대안에 불과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2번 기존 채무에 있던 보증 채무는 신규 대출에서도 존속한다. 면책을 주장한 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끝. 자, 예상단문 26. 대물 반환의 이야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의 2요건. 1의 배물 반환의 이야기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 계획을 말한다. 제607조. 2번 요건 1, 2, 3. 1.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무일 것. 2번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할 것. 3번 다른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느냐 할 것. 1번 변제기 전, 변제기 후. 자,
자, 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발생한 채무일 거 1번. 대물 반환의 예약은 준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 전세금 반환 채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할 것. 대물 반환의 예약에서 대물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산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은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3번 다른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 가번 변제기 전 간제기 후. 변제기 전 차주가 차용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의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7조 가로 닫고.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 판례. 변제기 이후에 대물 분쟁의 경우에는 대물 반환의 예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을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 채무에 가름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 이전하는 대물 변제의 경우 그 시기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물 반환의 예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판례. 자, 위반시 1. 규정. 대물 반환이 예약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판매 기타 여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608조 가로 닫고.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물 반환의 예약은 무효가 된다. 2번 효과. 대물 반환의 예약은 무효라는 뜻에 대해 판례는 대물 반환의 예약이 완전히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따옴표 약한 의무의 양도담보계약 따옴표를 함께 맺는 취지로 본다. 대부분 판례. 따라서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부분을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끝. 어우 졸려 죽겠네. 자, 일단 그래서 우선 자 10학습을 여기서 마치도록 다음 시간에는 사용대차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